자, 기본계획, 이제 기본계획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배웠어요? 수립과 승인. 딱 두 개만 기억하라고 했죠, 그죠? 수립하고 뭐 한다? 승인합니다. 자, 두 개만 써놨지만은 이제 보일 거예요. 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승인 앞에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신기한 경험이 한 시간 만에. 그 다음에 수립과 승인의 관계가 있죠. 관계. 양자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 상하 구조로 가져간다. 상하 구조로 가져갑니다. 자, 수립하기 전에 뭐 한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그렇죠. 기초사입니다. 그 다음 뭐하고요? 의견 듣겠죠. 의견은 항상 몇 번 들어가고 있어요? 두 번. 누구한테 먼저 가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죠. 그리고 누구한테 의견 듣습니까? 의회한테 가서 의견 듣습니다. 의회는 무슨 기능밖에 없다고 했어요? 네, 통제 기능이죠. 그래서 의회가 가지는 본질적 기능은 무슨 기능인데? 입법 기능이죠. 입법 기능. 입법 기능. 입법 기능인데 뭐 한다? 통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립권자가 시군구면 어디 의회? 시군구의회. 시도면 시도회. 이런 식으로 라인을 타고 올라갑니다. 수립했죠? 그럼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린다? 승인권자. 승인권자 승인하기 전에 뭐하고요? 물어봐야 되겠죠. 협의하고. 또 뭐 한다? 그렇지.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면 돼요. 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보면요. 교재를 보면, 법조문을 보면, 이런 형태로 해서 법조문에 있는 내용들이 쭉 적어놨거든요. 근데 수업은 이제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수립과 승인이 있고 협의심의가 있고 의회가 있는데 이 전체가 다 중요합니까? 아니면 중요도가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획을 배우는데 어디를 딱 잡아내면 나머지가 자동 정리됩니까? 어디 목줄을 딱 지어야 돼? 급수가 어디에 있어요? 야는? 야죠. 야를 하면 끝이죠. 야의 목줄을 딱 지면 누가 정리가 되고? 승인권자가 정리되죠. 승인권자가 누군지가 나오니까 누가 자동이고요? 협의심의가 자동이고, 수립권자가 누군지가 나오니까 의회가 자동 결정이죠. 그러니까 어떤 파트를 보시든 간에 글자가 쭉 이렇게 나와 있고 목차가 잡혀 있거든요. 그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 제도마다 그 제도가 주는 핵심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목줄을 딱 지어야 돼. 그걸 지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서. 그러면서 이해를 하면서 가시게 되면 암기량을 엄청난 양을 줄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문제를 풀 때는요. 나중에 문제 푸는 법도 말씀을 드릴 건데 내 머릿속에 기본계획이나 계획들이 수립과 승인으로 다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내 쪽으로 문제를 가져와야 돼요. 내 쪽으로 문제를 가져가지고 논리구조 속에서 문제를 풀면 함정이 안 빠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면 함정이 빠지냐면 이 논리구조가 무너진 상태에서 문제를 보죠. 그러면 문제는 항상 안에 지문에 5개가 있다 그러면 정답은 뭐 해놨다? 꼬아놨거든. 그죠? 그러니까 정답에 여러분들이 못 찾고 그걸 때로는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논리구조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먼저 딱 가지면 돼요. 수립권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기본계획은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개념을 보니까 어디에서? 관할 지역 안에서의 뭘 지시한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거든요. 그죠? 수립이 적용돼 수립이 관할의 발전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립권자가 누가 돼야 됩니까? 관할 지자체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누가 만들어야 돼요? 서울시장이. 부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부산시장이. 안양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안양시장이. 그죠? 평창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평창군수가 만들어야 돼. 끝. 누구는 안 쓸 거냐면 특별자치도는 이제 안 씁니다. 특별자치시도에서 언급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죠? 특광시군에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죠? 자,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권자니까 의회는 어디 의회가 돼야 돼요? 특광시군 의회가 돼야 되겠죠. 됐죠? 그리고 자, 시장 군수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승인을 누가 해야 돼요? 도의사가 해야 되겠지 뭐. 시장 군수가 만드니까 도의사가 해야 되겠지. 특광이 만들었어요. 누가 해야 돼요? 국장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국장이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기본계획의 승인을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했거든요. 승인을 했는데 지금은 특광이 만드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특광 스스로가 뭐 한다?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국장 승인을 안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라니까 행정의 변화인데 국가 권력이
우리가 지자체를 갖다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는데 이 통제가 수직 관계가 90도로 딱 서가지고 엄격한 통제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즉,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때로는 지자체한테 권한을 갖다 넘겨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옛날 관념, 중앙집권적 시대에서는요, 중앙 권력이 시도를 통제를 하고요. 시도가 시, 군, 구를 통제하는 수직 관계가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시대가 도래냐면 지방자치 시대가 우리나라에 도래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냐면 20년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지금. 그죠? 그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통제의 권한들이 안 미치는 건 아닌데 수직 관계처럼 90도 딱 서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무너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많은 쪽으로 존중하는 쪽으로 행정의 변화가 이미 왔고 어떤 분야에서는 자, 서울시장이 경기도지사가 국가 권력이 뭔가 이야기하면 한 번 뜹니까, 안 뜹니까? 한 번 뜨죠. 그게 이상한 겁니까? 옛날 관념,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나 60년대 관념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수직관계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그죠? 관할 지자체장한테 권한을 갖다 대폭 이양해 준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더라. 이게 이제 여기도 기본계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만드는 기본계획은 누가 승인하는데 도지사가 하는데 특광이 만든 것은 국장 승인을 옛날에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은 국장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만다 확정을 합니다. 단 스스로 확정을 하되 협의나 심의 절차는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특광 내지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시도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협의 심의는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응? 지방 라인을 타고 가야겠죠. 그래서 관계 중앙이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어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다 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답니다. 자, 한번 내볼까? 완전히 숙제화 합시다. 기본계획이 숙제가 되면요. 광역, 관리, 그죠? 정비 기본계획부터 나머지 계획들이 싹 한 방에 싹 자동으로 정리해야 될 겁니다. 다시 할게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논리구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걸 자꾸 연습을 하는 쪽으로 가시면 좋겠다. 자,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여러분,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지. 수립과 승인. 어떻게 만든다고요? 수립과 승인. 양자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상하 구조로 가져갑니다. 앞에 보입니까? 보이죠? 수립하기 전에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제일 먼저 뭐하고? 그렇죠. 기초사합니다. 그 다음 뭐하고요? 의견 듣죠. 천천히 해봅시다. 의견은 몇 번 들어요, 항상? 두 번. 누구한테 먼저 가고? 그렇지.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지. 공청회라는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누구한테 가서 의견 들어요? 의회. 의회는 무슨 기능밖에 없더라? 통제 기능. 누구를 통제합니까? 수립권자를 통제하죠. 수립권자가 속한 의회한테 가면 돼요. 자, 수립했지? 누구한테 오늘 던져버려야 돼? 승인권자한테. 승인하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겠지. 그걸 뭘 한다? 협의. 또 뭐 한다? 심의를 거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수립권자가 누군지를 잡으면 승인 자동 결정. 수립권자가 누군지를 잡으면 의회도 자동 결정. 승인권자가 결정되면 협의 심의도 자동 결정.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자, 수립권자를 한번 잡아볼게요. 자, 기본 계획은 어디에서의 발전 방향입니까? 관할의 발전 방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개념을 끄집어낸다, 개념. 그만큼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관할의 발전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수립한다? 관할, 지자체, 장애합니다. 누구요? 특광시장군수입니다. 특광시장군수. 자, 특광시장군수가 수립하니까 의회는 어디 의회가 돼야 돼요? 특광시 군의회가 되겠지. 특광에 수립한 기본계획은 누가 승인하고? 스스로가 확정을 하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누가 승인합니까? 도지사가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가 시도죠. 그러니까 협의심의는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 지방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 끝! 답니다, 이게. 자, 승인했지?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주냐면, 승인했으니까 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구한테 보내냐면 수립권자에게 보내줍니다. 보내준다는 말을 갖다 좀 고급지게 표현하면 송부한다 합니다. 송부. 받았죠? 수립권자 받았죠? 그죠? 이거 집에 가져갑니까? 보여줘야 됩니까?
보여줘야 되겠죠. 누구한테? 그죠?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공고하고 열람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 기본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양시 기본계획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공고 열람을 시켜준다니까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나와요, 실제로 보면. 예,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3회 시험에 합격할 겁니다. 합격을 하면 그때 관할에 있는 기본계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고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그 도시가 어떤 발전 추세를 가지고 이제 구도심과 부도심으로 나누고 고밀생활권, 저밀생활권, 중밀생활권 등도로 나누고 도로가 어떻게 앞으로 확장이 되고 설치가 될 것이며 공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거기에 쭉 들어올 거예요. 그냥 발전 방향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보통 10년 정도 그죠 기간을 두고 아주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냅니다. 예, 그래서 그 계획대로해서 도시가 움직이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단추는 기초사인데요. 자, 이거부터 할게요. 기초사는 별거 없어요. 그냥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같은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서 조사하거나 토지를 측량할 일 있으면 측량도 하는데 기초조사를 하면서 토지적 성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뭐 한다고요? 토지적 성평가. 이 적성평가는 별게 아니고요. 사람도 적성이 있듯이 토지도 나름대로 적성이 있겠죠. 평야지대에 있는 토지하고 구릉지에 있는 토지하고 그 다음에 땅을 파니까 1m만 파고 내려가도 지하수가 콸콸 쏟아지는 토지하고 그죠? 1km를 파고 내려가도 물 한 방울 안 노는 토지하고 토지 활용도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적성을 미리 평가합니다. 그 자료를 모으죠. 그거 가지고 수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성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뭘 한다고요? 재취약성 분석. 이거 새로 들어온 건데 옛날에 안 하다가 이 포함된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재취약성 분석은요 2020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인데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도시를 만들 때 하수관로 있죠, 하수관로. 하수관로를 묻을 때 어떻게 묻냐면 지금까지 평균 강수량을 가지고 이 직경을 10mm짜리를 해야 될지 20mm짜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100mm짜리를 해야 될지 등등을 계산을 해서 넣어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넣을 때도 그 지역의 인구가 그죠? 신도시가 있다 그러면 10만 명이냐 5만 명이냐에 따라서 굵기가 다르겠죠. 그런 등등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 신도시를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 지역에 내린 강수량이 평균 강수, 연평균 강수량이 얼마니까 하수관로가 10mm면 적당하겠네. 아니면 20mm면 적당하겠네라고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죠? 신도시를 뚝 만들고 나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가 내리비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시가 잠겨버리는 거지.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봐왔죠. 최근 들어서. 그 옛날에 그랬습니까? 최근 들어서 그랬습니까? 최근 들어서. 재작년인가 비 엄청나게 내리죠. 그죠? 그래가지고, 화기장터가 잠겨버리고, 많은 등등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하자는 이야기죠. 미리 해서, 그 도시 발전 방향을 만들 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지금까지 내렸던 평균 강수량을 가지고 하수관로를 갖다가 만약에, 정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반영해서 그죠? 계획 단계에서 한번 하자. 이런 측면에서 요 두 가지가 포함된 뭘 하냐면 기초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적성평가, 그 다음에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견드려요? 지역 주민들에게 뭘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죠. 근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만약에 타당하다라고 인정하죠. 이럴 때는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합니까? 의회한테 가서 의견 듣겠죠. 의회는 수립권자가 특광시군이기 때문에 어디의회? 특광시군 의회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 수립해죠. 수립했죠? 그럼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려요? 승인권자. 승인 내지는 확정하려고 보니까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더라. 그럼 뭐 한다?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승인합니다. 승인한 서류를 깔고 있겠습니까? 보내줘야 됩니까? 보내주는 거죠. 그걸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송부한다고 합니다. 받았죠? 집에 가져갑니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죠. 이를 공고하고 열람시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30일 이상을 열람시키면 절차는 종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의 일반적인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이게. 한번 더 해볼까? 재밌네. 요 한 개만 하고 가야 돼요, 오늘. 한번 더 해봅시다. 공부를 하실 때 공부라는 게, 부동산 공법 공부라는 게 평생에 살아오면서 30년, 40년, 50년, 20년을 살아오면서 평생에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를 완벽하게 알겠다는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계획 가지고 시험을 치를 건데 이 가지고 수업을 한 몇 번 할 거냐면 20번 할 거예요.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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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구도 아니면 바보도 알아요. 바보도. 근데 틀리거든. 그러니까 틀린데 바보도 아는데 틀린데 틀리면 그게 바보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틀릴까요? 시험장에서 틀린 이유. 올해 출제가 됐거든요. 틀린 이유. 20번을 보고 갔다니까. 틀려. 깔끔하게 틀려 놓습니다. 틀리면 공부했던 게 무효죠. 취소가 아닙니다. 틀리는 순간에 무효입니다. 무효. 그죠? 아는 것만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왜 틀릴까? 틀린 이유가 있어. 왜 틀릴까? 기본계획을 틀렸어. 다른 걸 틀리면 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이거는 몰라서 틀릴 수가 없어. 왜? 맨날 처음 할 때 하고, 그죠? 앞부분 있잖아. 앞부분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거든. 책도 어디 앞에가 새까맣지 뒤에는 안 보는데 뒤에 거는 안 봐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건 몰라서 틀리지는 않다니까요. 왜 틀릴까? 시험장에 가서. 긴장을 많이 했어? 긴장? 긴장을 많이 해도 수업은 들었는데 그게 틀리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이해도 했어. 아니 지금 이걸 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 그죠? 이해를 했어. 그게 뭐냐면 틀린 이유가 여러 가지 뭐 긴장을 많이 긴장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디에 의존하냐면요. 자꾸 암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암기에. 외운 거. 외운 거는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나름의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시험장에서 갑자기 논리적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그죠? 자꾸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복습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있을 때 책에 가가지고 또 줄 치고 빨간 줄 치고 그다음에 형광펜 칠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에서 뭐 수립과 승인. 수립하기 전에 그다음에 승인하기 전에 수립과 승인의 관계는 상하고주로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었더니 이게 안 잊어먹거든요. 이게. 그죠? 근데 이렇게 이해를 했잖아. 이해한 걸 나중에 뭐 하냐면 다시 집에서 복습할 때는 암기로 바꿔빈다니까요. 수리권자는 특광시연구소, 수리권자는 특광시연구소, 승인권자는, 그죠? 특광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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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외우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적어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을 공부할 때요, 법을 외우는 건 아닙니다. 법을 외우는 바보들이 누가 있어요? 법을 외우는 게 아니고, 법은 법 조문에 나와 있는 조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력을 키우면 돼요, 해석력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법을 외우는 바보들이 누가 있습니까? 바뀌는 건데. 법을 외우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 바보들이가 법을 외우고 그럼. 가들 외우는 거 판사, 변호사 법 안 외웁니다. 자꾸 보다 보니까 암기가 돼 있는 거지 법을 안 해요. 여러분 사법시험 칠 때 지금은 시험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치죠. 로스쿨이 있으니까 시험을 칠 때 책을 줘요. 법전을 보고 씁니다. 보고 법전을 보고 이렇게 쓴다니까 이렇게 보고 책을 진짜 준다니까 보고 오픈북으로 쓴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살인했잖아. 그죠? 근데 살인을 했어. 그죠? 근데 그게 고의가 있을 수도 있고 과실이 될 수도 있고 그 살인을 했는데도 정당방일 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은 1 플러스 1은 이런 과학인데 법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고 때로는 1.1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2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5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형이 다르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법은 해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해석을 하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법원이 해석을 하잖아. 그걸 뭐라 부르는데요? 법원이 해석하면 그걸 뭐라 불러? 그게 판례야. 학자가 해석하면 그게 학설이야. 똑같은 걸 보고 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법은 해석을 키우는 영역이지 암기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1년 만에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에 합격을 하려고 하니까 법이 우리 이제 시험 과목에서 공법, 그다음 민법, 세법, 중개사법,